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김형석 교수님 제1강이라고 이제 그게 나오던데
되게 이제 감명 깊게 한강을 다 들었습니다. TV 옛날에 하신 것 같아요. 김영석 교수님이 그때 둘 만나 잘 기르자 할 그 당시에 아이가 6을 낳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아이 6명하고, 김영석 교수님 부부하고 이제 그럼 8 되잖아요. 8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버지하고, 동생 둘하고, 다 같이 오셨대요.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월남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갖고 11 식구를 본인이 혼자서 다 이제 생계를 이제 가장으로서 유지를 했었는데 참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데 이제 그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이북에 계실 때 교감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맨손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맨손으로 내려와서 이제 학교에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연세대학 이제 교수로 들어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대 교수로 딱 들어가시게 되니까 이제 강의하시던 이런 수입이 많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11명, 당신까지 11명 식구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자가 대구에서 교사들이 한 600~700명이 모여 있는 거기서 이제 강연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짜가 삼성 같은 이런 대그룹에서 하는 강의하는 날짜하고 딱 맞아갖고, 이제 가실 때까지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거기에 가면 돈도 많이 주고, 강의료도 많고, 그리고 막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큰 걸. 여기는 대구까지 이제 열심히 가셨다가 이제 올라오시고 막 이래야 되고, 강의료도 이제 작다, 이제 식구들이 많다 보니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대구로 가시게 됐답니다. 대구로 가셔서 강연을 하시게 됐답니다. 그 강연을 하시면서 당신이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이때까지 이제 11식구를 당신 입까지 11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늘 돈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늘 돈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날 이제 갔다 오시면서, 내가 정말로 선택을 잘했다. 삼성 거기 대기업 가서 강의를 안 하시고, 이제 거기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무엇이 달라졌냐면, 일을 하는데 보람과 가치를 생각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안 그러면 보람과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이제 같은 상황이겠죠. 상황은 같은 상황이라도 보람과 가치를 위해 거기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쭉 이때까지 걸어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보람과 가치에 두고 일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돈도 벌리더라는 겁니다. 돈도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돈을 위해서 일을 하냐? 안 그러면 보람과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냐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끗 차이. 자기의 사고방식이 이 일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부 이제
여기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아마 가치와 보람 여기에 많이 중점을 두고 이제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그 송원장이 송창원 씨, 우리 도반 송창원 치과의사 송창원 씨가 이제 이 선원에 왔을 때가 2015년이라고 하던가 16년 16년인가 17년인가 하여튼 그때 지금 44시거든요. 저번에 이제 저를 차로 데려다 주면서 이제는 병원이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벌써 병원 한 6년, 만 6년 됐죠. 그래서 그 송원장한테 그때 이제 막 한 2년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병원이 이제 지금 어설플 때였죠.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송원장이 상담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송원장이 만약에 돈을 보고 환자를 치료를 하고 과잉 진료를 하면 반드시 망할 거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내가 진료를 함으로써 아픔도 낫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활기차게 자기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하자면 도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료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그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쭉 해서 나왔는데,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죠. 실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쭉 해서 나오다가 길 건너편에 송원장은 연세대학을 나왔거든. 연세대 치대를 한대. 그 혼자서 하고, 그 길 건너에 서울대 치대를 나온 사람이 세 사람이 그 협업을 해가지고 큰 치과병원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막 걱정이 많았죠. 그게 벌써 한 3년 전? 그렇게 이 병원이 안정이 안 됐는데도 또 그 앞에 그렇게 있어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 가는 인연은 거기에 갈 것이고 여기에 오는 인연은 여기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연이 있고 또 새로운 인연을 자꾸 만든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일과 굴리기를 잘하고 쭉 마음 공부를 쭉 해서 절대로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바가지 씌우지 말고 진솔하게 진료를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이 되고 이제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됐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어저께 그거를 김영석 교수님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었어요. 그분이 102세가 되셨더라고요. 102세가 되셨는데 정말로 대단하시죠. 102세 같으면 정말로 침대에 누워서 계시지 못하는 분도 많지, 이미 가신 분도 너무 많지. 그런데 깔끔하게 옷 입으시고 그 인터뷰를 그렇게 쭉 이렇게 강연하실 때도 1시간 꼬박 서서 그렇게 하시버린다 하대요. 102세신데도. 그래서 그분의 그때 그 가치와 그 보람, 그 두 바퀴가 이 김형석 교수님을 지탱해온, 삶을 지탱해온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모두 세상 사람들이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가정에서 전부 다 가족들을 돌보고 있고, 나가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또 백수인 사람은 백수인 대로 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일이 다 있어요. 그죠? 인생살이 다 그게 있는데, 내가 나의 보람과 가치, 나의 보람, 내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말하자면 일을 하면서 실현할 수 있어야 그걸 동시에 실현하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쭉 그냥 막 살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의 가치와 보람을 쭉 실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나의 보람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까? 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못 되기도 할까?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또 세상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뭐 밥 먹고 똥 싸는 기계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돈만 벌려고 오는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자들 같으면 놓고 키우는 기계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가장 그 삶의 생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가장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발을 하게 돼서 쭉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강필영 씨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33살. 아유, 젊은 도반이 오셔갖고, 내가, 서두에 이야기를 좀 하고, 다른 분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다른 분은 답을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강필영 씨가 옛날에는 진짜 로또 되게 그거 했는데 요새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로또가 빛을 좀 잃었어. 그지? 로또에 강필영 씨가 어저녁에 꿈에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돼서 100억이라는 상금이 이제 주어졌는데, 어떻게 오늘 저녁에 이제 꿈을 꿔서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그 상금 받으러 갈까요? 확실히 당첨이 되는 상황. 꿈 속에서 어제 꿈에서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100억이야.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 그거 찾으러 갈까요? 아니요, 꿈이라서. 왜 꿈이라서 그 찾으러 안 가지요? 꿈이 어쨌길래요? 진짜가 아니니까. 꿈은 가짜지요. 네. 그런데 꿈이 가짜인 줄 어떻게 알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꿈이 가짜인 줄 아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다 또는 아침에 깨어나 봤기 때문에 꿈이 가짜인 줄 알아요.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꿈을 꿔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꿈속에서는 찾으러 가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꿈을 깨지 못하고 계속 꿈속에 있으면은 그 100억이 진짜가 되겠죠. 그래서 막 찾으러 가고 하겠죠. 근데 아침에 턱 일어나 보니 꿈이야. 꿈에서 깨어났어. 그거 가짜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진짠가? 가짠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꿈속에서 목이 되게 말라요. 그러면 물을 어디서 먹어야 그 갈증이 해소가 될까요? 부엌 가서. 네? 부엌에 가서. 꿈속에서 되게 갈증이 났어요. 그러면 그 물을 어느 곳에서 먹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 갈증이 나면 해소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고 나서 물을 먹으면 그게 해소가 될까요? 꿈에서의 갈증이니까 깨고 나면 다른 그렇죠. 상태. 꿈속에서 갈증이 나면 꿈에서 물을 먹어야 해소가 돼요. 또 꿈에서 갈증이 났다 하더라도 깨고 나서 물 먹어봐야 꿈에서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깨어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닫는다. 이것이 과연 어떤 말일까? 불교가 깨달음의 공부거든요. 근데 깨닫는다는 것이 뭐야? 깨닫는다고 하면 되게 저 위에 있는 깨달음이라면 저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은숙 도반님 어떻습니까? 깨달음이라면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 저 위에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런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로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꿈을 꾸다가 턱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깨닫는 거지요. 깨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꿈속에서 깨어나나? 어떻게 하면은 그걸 이제 깨닫는다라고 하는데 깨어날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죠. 꿈속에서 깨어나는 거. 꿈속에서 깨어나는 거. 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꿈속에 꿈이 있고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이 있고 지금 현재 꾸고 있는 생시 꿈이 있어요.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시 꿈은 꿈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언제 이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냐면 죽을 때, 몸뚱이 버릴 때 인생이 꿈이었구나 이렇게 알아. 어떻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을 때 몸뚱이 버리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네. 내 몸뚱이까지 다 버리고 가니 나에게 붙어있던 가족서부터 명예, 돈, 지위, 권력, 집, 할 거 없이 지구까지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내까지도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탁 죽는 당시에 인생이 꿈이었네. 내가 산다고 아글바글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만약에 1시간 뒤에 죽는다. 1시간 뒤에 죽는다. 이러면 니 뭐 하고 싶냐? 1시간 뒤에 죽는다. 1시간은 너무 바쁜가? 니 내일 죽을 거야. 내일 죽을 거야. 이러면은 자 예교야 니 내일 죽을 거야. 이러면 제일 뭐가 하고 싶냐? 지금 몇 시인가 하면 3시 25분이니까 15시. 그럼 24시간은 줄게. 24시간이면 24시간 뒤에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 그러면 뭘 제일 하고 싶냐? 가족들하고 밥 먹고 가족들하고 밥 먹고 그래 또 그냥
친구들 얼굴 한번 보고 어. 그러고 친구들도 바쁘겠다잉. 좋아.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뒤에 죽는다. 이러면 제일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지금 예교가 31이니까 내가 제일 후회되는 이거를 꼭 했으면 좋았을 걸. 제일 후회되는 점이 무엇일까? 내가 꼭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꼭 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공부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공하다는 거를 완벽히 한번 알고 가는 게 후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좋아. 자, 또 다른 걸 한번 물어볼게요. 이은숙 도바님, 24시간 남았어요.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며, 이거는 꼭 내가 평생을 살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두 가지를 한번 강필영 씨도 물어볼 거니까 그 사이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지금 묻고 있는 동안에. 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행사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게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쉽다. 좋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일 우리 선배님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뭐죠? 네? 질문을 깜빡했어요. 질문을 깜빡. 자, 24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내가 평생에 꼭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후회되는 거 한 가지 하고, 24시간 가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그거 한번, 네네. 후회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내가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았으니까 가기 전에 내가 은혜 입은 사람한테 감사함을 표할 것이고, 네네. 또 마지막 순간에는 죽는 게 아니다라는 그거를 간직하고 성성하게 죽고 싶습니다. 성성하겠다가.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진해서 말씀해 보실 분이 있습니까? 자진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근데 전부 다 내 눈하고 안 마주친다. 뭐 고개를 싹 돌리고 있더라. 자, 오늘 새로 오신 강필성 씨 한번, 필영 씨 한번. 저는 24시간 주어지면 네. 친구들이랑 네. 가족들이랑 네. 슬프게 시간 보내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하면서 네. 즐겁게 보낼 것 같고 네. 그리고 놀이터 갔을 때 좀 후회되는 거를 꼽으면 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좀 도전을 못했던 거 그런 거 좀 후회할 것 같아요. 걱정이나 걱정을 해서 걱정을 했어. 좀 도전 못하고 화를 내다가 그르치거나 그랬던 거 좀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도전 중에 어떤 도전이 제일 내가 그 도전을 했으면 참 좋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일본어 공부를 제가 한번 할 때가 있었는데 그냥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까봐 좀 두려워서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가오지 않는 미래까지 다 걱정을 하네요. 네, 그랬던 거.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삐대고 보는데 그 앞일은 앞일이 알아서 하지 뭐 내가 지금 앉아서 앞일까지 다 걱정하고 어쩌고 하면은 좀 그렇지. 앞일은 앞일이 알아서 해야지 내하고 뭔 상관이요. 자, 오늘 강필영 씨가 처음 와서 제 로또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저께 안 그래도 그 김영석 교수님 가치와 보람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전혀 다른 그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자, 오늘 몇 페이지부터 하려고 하냐면은 329쪽 한번 보십시오. 329쪽 보면 그 앞에 사람들이 전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또 깨달으려고 해요.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급한데 말하자면 걱정하면 걱정하는 데 들어앉고 좋으면 또 너무 좋은 데 들어앉고 이렇게 막 들어앉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들어앉아서 거기에서 헤매다가 보니까 좋고 나쁘고의 그 앞소식, 빠르고 급하고의 그 급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그 자리가 본래 진짜 나인데, 진짜 나의 자리인데 그냥 급한 데 들어앉고 좋은 데 들어앉고 또 나태한 데 들어앉고 또 싫은 데 들어앉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를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서 얘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두말할 거 없습니다. 사실 나는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이 대도 큰 도를 이미 성취를 했다고 봅니다. 진짜 내가 바로 대도예요. 진짜 큰 도예요.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바로 대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도가 딴 데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 내가 깨달아야 될, 또 내가 얻어야 될, 또는 내가 그것을 획득해야 될 그 무엇을 대도라고 생각을 자꾸만 해요. 내 자체가 대도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자체가 대도인데 그거를 자꾸 대도가 딴 데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무엇이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것 같이 생각하거나 또 나가 있어서 내가 그 대도를 말하자면 거기 가서 내가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거의 99%, 100%, 99.99%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죠. 내 자체가 진짜 대도예요. 내 자체가 이미 부처자리예요. 불성자리예요. 내 자체가 허공으로서의 나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하거나 어디로 가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좋다 나쁘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만 붙들어서 그 자리에 내려놓으면 돼요. 그걸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분별심만 자꾸만 내가 내려놓으면 내 자체가 대도기 때문에 큰 도기 때문에 그대로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지요. 모습 공식을 하면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아까 저게 걱정이라고 하셨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걱정,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걱정이 딱 생기면 걱정을 딱 붙들어서 어떻게 한다? 그냥 내려만 놔. 걱정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거든요. 걱정이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나서부터 걱정을 해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걱정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살 때 보면 어느 때는 걱정하고 어느 때는 해해 좋다고 하고 어느 때는 기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지. 걱정 어떤 때는 싹 다 잊어버릴 때도 있어. 이 걱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러거든요. 걱정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두고 어떤 사람은 그걸 걱정을 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러면은 그 걱정이라는 것이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똑같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걱정을 해. B라는 사람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 그럼 뭐예요? 그 걱정이라는 것은 A한테는 걱정이지만 B한테는 걱정이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걸로 A라는 사람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착각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분별 또는 망심, 헛된 마음 또는 번뇌라고 하지요. 망심을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내가 바로 대도예요. 대도. 진짜 마음. 나의 마음. 그것이 진짜 대도니까 내가 그것을 획득하거나 얻으려고 하거나 어디를 가서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바로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분별심만 놓으면 그 모습놀이만 딱 내려놓으면 그대로 되돌아.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만약에 어디 가서 그걸 획득하든가 뭐 어디 가서 뭐 성취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내보다 잘나고 돈 많고 학식도 많고 그런 사람들만 할 수가 있지. 찌질이 같은 사람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대도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 부처나 중생이나 소나 돼지나 개나 말이나 똑같단 말이지. 성품이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미한 것이 달라. 미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층층이가 있냐면 똑같이 미하지를 않아요. 똑같이 미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미해? 미한 것이 다 층이 있어. 미한 것이 모습이거든. 그래서 전부 다 더 많이 미하냐? 덜 미하냐? 미한 것도 왜 미하냐 하면 모습에 들어앉으면 미해요. 강필영 씨는 이제 오늘 처음 와서 단어가 좀 되게 생소하고 그렇기는 하겠지만 뜻은 이해를 할걸요. 자, 어떤 A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되게 걱정을 하는데 저 사람은 걱정을 안 하네. 그러면 걱정을 해서 거기에 퐁 빠져서 걱정이라는 게 늪이거든요. 막 나오려면 막 거기서 헤어나려면 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게 걱정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뭐를 걱정을 하거나 무엇을 그걸 자꾸 생각을 해야 거기서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내려놓아야 벗어나는 것이거든. 내려놓는다 라는 말은 알지요. 왜 내려놓노? 그것이
걱정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지. 걱정이 실체가 꼭 있는 것 같아. 그지요? 그러면 못 내려놓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리의 허공 중에 벌어진 모습, 우리 몸뚱이도 모습이거든. 그러니까는 모습이죠. 모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굴리는 그 자리는 하나의 그 지혜자리, 슬기자리고, 슬기자리는 가고 오는 자리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가고 오고가 끊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마우스가 있는데, 자, 마우스가 없어. 마우스가 있을 때는 이 마우스는 언제 재료가 만들어져서 어느 공장에서 언제 출시가 되고 어떤 유통 과정을 겪어서 지금 보림선언, 서울선언에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지요. 이 마우스라는. 근데 마우스가 없으면, 이런 어떤 모습이 없으면 시간과 공간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 같은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내가 한 생각, 걱정을 탁 일으켜요. 걱정을 일으키면 그 걱정에는 뭐가 붙어요? 내가 언제 어디서 이 걱정을 일으켰다는 게 붙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공간이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걱정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뭐? 아무 생각도 안 해. 아무 생각도 안 일으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시공간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디서 왔느냐? 공간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이렇게 공부를 하지요. 시간이 어디서 왔다고 했죠? 자, 김은숙 도반님, 시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가 버려졌네. 예, 모습에서 왔습니다. 모습에서 왔습니다. 모습. 시간은 모습에서. 시간이 모습에서 왔다라는 것은 모습이 시간이 있다. 모습에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도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태어났다, 죽는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생. 그 다음에 죽는다, 멸. 생멸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생하면 반드시 멸하게 돼 있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하는 것은 좋아하고 멸하는 것은 전부 다 두려워해. 왜? 죽기 싫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죽기 싫으면 나지를 말아야지. 죽기 싫은 사람은 나지를 말아야 돼요. 강필영 씨 이해됩니까? 어렵지요. 처음 오면 불교는 상당히 철학적이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늘 쓰고 있는 것이에요. 걱정이 일어났다, 생. 걱정이 사라졌다, 멸. 몸뚱이가 나 태어났다, 몸뚱이가 사라졌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걱정이 일어났다, 걱정이 사라졌다. 그죠? 그럼 걱정이 없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걱정이 생기지를 말아야지. 걱정을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이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에 자기가 한 생각을 일으켰다가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내 몸뚱이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한 생각이 일어났다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나 사람이
태어났다 죽는 한 생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도 모습, 한 생각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모습을 굴리는, 또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빠르다, 느리다 이런 말이 붙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걱정이다, 안심이다 이런 것도 붙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본래 우리의 그 지혜자리, 본래 우리 불성자리, 우리의 영성자리에는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리 알아버리면 내 슬기자리가 나의 본래의 그 불성자리가 하나 있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이렇게 딱 알아버리면 생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330페이지 보면 시공간이 없으니, 시공간이 없다라는 건 생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멸이 없다라는 말인데, 생멸이 없으니까, 생이 없으니까 노소가 없고, 노소가 없으니 생사도 없어. 그 자리에 생사가 없으니까 천당 지옥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전부 깜짝 놀래지요. 천당 지옥은 늘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천당 지옥도 없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 330페이지 그 중간쯤 되면 그러면 천당과 지옥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왜 없어요? 천당 지옥이 있지요. 왜? 모습으로는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짓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로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 로또 이야기도 하고 꿈속에서 목이 되게 마른 얘기도 했는데 로또에서 100억이 당첨이 됐는데 우리가 100억을 꿈에서 깨지를 다음날 아침에 꿈에서 깨지 않고 계속 꿈을 꾼다. 그러면 꿈속에서 다음날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 10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찾아와서 그걸로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막 꿈속에서 하겠죠. 꿈을 한참 이광수 선생님 그 꿈 그거 보면은 막 한 생을 다 살아. 그러다가 탁 깨나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 스님이 환속을 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해서 한 생을 다 살다가 꿈에서 딱 깨보니 꿈이라. 한 생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 스님이 이것이 이 생이라는 것이 꿈이구나. 알아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실감이 난 것이지. 근데 여기 보면 꿈속이 진짜다. 꿈속에서 내가 깨지 않고 계속 꿈을 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꿈속에 로또에 100억이 당첨이 돼서 온갖 일을 다 하겠죠. 또 내가 꿈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천당 지옥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림 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이거는 생식꿈이다. 생식꿈이다. 모든 모습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내가 지금 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꿈속인 줄 생각도 못 하거든. 저도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법신자리, 해말습관 자리가 그대로 의젓하게 있으나 법신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의 그 진짜 나는 우리의 법신자리라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오기 전에 오게 된 그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 끈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10분 동안 내가 오게 된 그 빨간 장미 이야기를 내가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말하는 저도 빨간 장미 얘기를 하면 다시 그 시절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루는 우리 친정이 한옥이었는데, 거기 이제 울타리에 빨간 장미가 확 피었어, 낮에. 그래서 이제 우리 남동생 보고, 저 빨간 장미 좀 봐라. 이랬더니, 동생이, 빨간 장미가 어디 있나?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걔가 이제 정록생명이 돼서, 저녁에는 빨강하고 초록이 잘 보인답니다. 근데 해가 지면, 해가 이렇게 지어버리면 빨강색, 초록색이 보이는데, 이렇게 햇빛이 되게 좋을 때는 이게 막 섞여서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운전면허증 하러 가면은 근데 그거 되게 구식이라고 하대요. 생명 그거 하는 거. 거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색깔 중에서. 그래서 내가 동생 보고, 니 진짜 빨간 장미 안 보이나? 이러니까, 안 보인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뒤통수를 하는데 막 꽉 맞은 거라. 정말로 뒤통수를 하는데 맞은 거라.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그 빨간 장미를 모든 사람, 모든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다 똑같이 나처럼 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이 선언이 오기 전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그렇게 하니까 아니래. 못 본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는 빨간 장미가 저게 무슨 색깔이고, 나는 지금 볼 수 있는데 얘는 못 봐. 나는 그러면 그때 개나 소나 돼지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쭉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개는 빨간색을 못 본다는구만요. 아주 거의 흑색에 가까이 본답니다. 까만색에. 그래서 개가 보는 세상하고 사람 보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개는 빨간색을 못 봐요. 그러니까 빨간 장미, 빨간 사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늘 이야기하지만 빨간 색깔 예쁘다고 개 끌고 다니는 사람이 빨간 옷을 입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걔가 싫어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우주인은 맨날 내보고 까만 옷만 입으라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빨간 장미로 빨간색을 보는 세상하고 빨간색을 못 보는 세상하고 똑같은 세상일까요?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한 지구상에 지금 현재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도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탁 이렇게 보니까 빨간 색깔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모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이 세상이 과연 있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 어떤 모습일까?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이지 다른 눈들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그때 직감을 했어요. 직관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뒤로부터는 계속 이제 뭐 하고 다니냐면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고 대학교 3학년 때 일이지. 그러니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네. 그러니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야 남한테 물으면 니 또라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테 한 번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간 게 참 세상의 부모들 참 이상하다.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가 반드시 죽잖아요. 강필영 씨 안 그렇습니까? 새끼를 놓으면 새끼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왜 새끼를 자꾸 넣는 거야?
반드시 죽는 새끼를 왜 자꾸 놓느냐고. 정말로 이상했거든.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떤 모양일지, 과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왜 부모들이, 사람들이, 또 모든 생명들이 왜 자꾸 새끼를 놓느냐 이 말이에요. 새끼가 죽거든 반드시. 우리 죽잖아요.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죽을 새끼를 자꾸 놓는 것일까? 부모는.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여기에 요상한 거라. 내가 그거를 알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뭐 책에도 아주 철학자다 어쩌다 이는 강연도 많이 도강도 하고 막 이랬는데 깨달은 사람 아니면 그거 안 되죠. 답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완전히 포기를 해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를 싹 하고 다른 사람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나는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나? 그래서 이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이 나에게 그 답을 말할 때까지 나는 질문만 한다. 그까지 결론이 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늘 질문만 했어. 질문만.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게 이제 워낙 쇼크를 받아서 내가 생각을 한 거라 이게 막 늘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라 그냥 늘 그게 내가 의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못 풀면 그냥 일찌감치 자살하자. 나는 이래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살아봐야 내가 그때 20살이었는데 20살 해서 80 그때는 좀 더 사람들이 한 60대도 죽었어요. 60, 70 이럴 때도 돌아가시고 했는데 요새는 더 많이 살지만 살아봐야 이러다가 죽을 거 뻔히 다 알고 내가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진짠지 가짠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헐떡거리다가 갈 때야 일찌감치 그냥 가는 게 낫지. 뭐 하려고 그때까지 살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만 맨 그 생각만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백봉 선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법문 첫 시간에 딱 듣는데 백봉 선생이 그 꽃꽂이가 되어 있는 하얀 백합을 가리키면서 이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일하시는 거예요. 딱 처음 내가 백봉 선생을 만난 처음 법문을 딱 듣는데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고 하는 거나 흰 백합이 무슨 색깔이고 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래서 나는 순식간에 어떤 생각을 참 세상에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있네.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이 도대체 무슨 색깔이야 이게. 그랬더니 이제 백봉 선생님 비색이라는 거예요. 비색, 안일비 아닌 색이야. 흰색인데 아닌 색이야. 무색, 색이 아니라는 거야. 없는 색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비색, 무색이 무슨 색깔인지 딱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속이 뻥 뚫려버리는 거야. 그 의문이 싹 사라져버려.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인지 딱 알겠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로 바로 나는 그때 백봉 선생님인 줄도 모르고 이 할아버지한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첫날 딱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쭉 공부를 해서 지금 제가 68이 됐는데, 이 불교 공부는 이 사람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이유,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일,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공부입니다. 이 불교 공부는. 그래서 그 동생하고 이 얘기를 했을 때, 동생이 그때 대학교 1학년이고 저는 3학년이었는데, 빨간 장미 좀 봐라 했는데, 나 안 보이는데? 그래서 뭐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온갖 생각을 했지.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맨날 그런 생각,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뭐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걸 떡 들으니까, 빨간 장미가, 내가 보는 빨간 장미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 빨간 장미는 도대체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죠. 일체의 모든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빨간 장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모습에 딱 해당이 되니까 이거 완전히 세상이 그냥 막 청천벽력이지. 그 다음부터는 막 이 세상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지. 빨간 장미 하나가 온 세상이니까. 온 세상의 그 이치에 딱 맞아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참 괴로움에서 많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많이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언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해서 그 사실대로 행하게 하는데 그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는 것. 우리의 전 이 불교의 과정이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이 공부의 요점입니다. 전 공부의 요점이고 불교의 요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만 쉬시죠.